안녕하세요. 세계경영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에게는 색다른 문화적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력이나 인프라, 치안 수준에서 세계 최정상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한국이기에 그러한 문화적 경험에 대한 외국인들의 소감은 긍정적인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는데요. 한국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외국인이 한 커뮤니티에 남긴 한국에서 겪은 인상적인 문화적 경험들이라는 주제로 올린 글에 많은 외국인들이 다양한 반응을 남겼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삶의 대부분을 살아온 많은 한국인들에게 이러한 글들은 우리가 당연히 느끼고 누려왔던 일상에 대한 성찰과 함께 소소한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글의 작성자가 올린 글을 순서대로 간략하게 정리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항상 사람들이 들떠 있고 싸울 때도 엄청 시끄럽게 싸운다거나 울부짖는다거나 아무튼 상당히 격정적인데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도 무척 조용해. 물론 드라마와 현실은 당연히 차이가 있는 거지만 처음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을 보고 느꼈던 위화감 가운데 하나야. 5년 넘게 살면서 공공장소에서의 폭력행위나 길거리 패싸움을 목격한 적이 없어. 실제로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본 것도 손에 꼽을 정도고 그나마도 언성이 높아지는 수준에서 끝나더라고. 한국 밖의 나라와는 다르게 한국 사람들은 물리적 폭력을 쓸 경우 그 이후에 자신에게 미칠 파장을 더욱 우려하는 것처럼 보였어. 술자리를 한 장소에서만 시작해서 끝내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 짧게는 1시간 간격으로 술집이나 노래방을 옮겨다니며 밤새 술을 먹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었어. 한국인 친구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 한 장소에서 계속 마시면 지겹지 않냐고 하더라고. 이제는 나도 적응이 되었는지 미국에 와서도 한 장소에서만 계속 술을 먹다 보면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져. 하지만 딱히 갈 곳이 없지. 다들 아는 얘기겠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 데이터 속도가 충격적이야.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클릭했을 때 그게 바로 뜨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 것처럼 보였어. 많은 외국인들에게 버퍼링은 어쩌면 당연한 기다림의 시간이지만 말이야. 나 역시도 나중에 휴가차 귀국해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버퍼링 표시가 나타나자 혈압이 올라가는 게 느껴지더라. 한국에 오기 전까지 OK의 뜻으로 예하고 내만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대부분 내내 예의 등의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 나이 든 사람들이나 아줌마들은 더 나아가 예의까지 쓰던데 영어로는 그런 화법이 보통 비굴 때 쓰는 표현이다 보니 좀 웃겼어. 게다가 각자의 뉘앙스 차이가 모두 오묘하게 달라서 익히느라 애를 좀 먹었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얘하고 내조차도 그 정중함과 뉘앙스의 차이가 미세하게 다르더라고. 버스와 기차, 지하철 등은 사실상 시간표와 거의 동일하게 운행한다고 보면 돼. 연착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수분 단위에서 해결되고 그런 정시성과 시설의 수준에 비해서 가격은 어이가 없는 수준으로 저렴해. 밤 11시 즈음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처음에는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잠시 후엔 그 뒤로 엄청난 행렬의 학생들이 뒤따르고 있었어. 알고 보니 그 시간이 학교가 끝난 시간이라 큰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로 밤 11시에 학생들이 혼자 집으로 귀가하는 치안 수준에 놀랐다. 군인이나 경찰관들이 너무 어려 보여서 가끔 놀랐어. 미국에서는 경찰관이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마초적인 이미지인데 한국의 경찰관들은 학생 내지는 아이돌 가수처럼 관리도 잘 된 피부에 그냥 유니폼만 입혀놓은 것 같더라고. 한국인의 김치와 고추장에 대한 열정은 경이로울 정도야. 전 세계 어느 민족도 이 정도로 특정 음식이나 조미료를 몇 끼니 빠지지 않고 먹는 사례는 내가 알기로는 없어. 한 직장에서 1년 넘게 근무를 하고 나면 한 달치 급여를 더 주는 것이 법제화되어 있었어. 작별 보너스 치고는 아주 기분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어. 한국을 처음 찾았을 때
가장 먼저 가본 장소 중에 하나가 PC방인데 그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하다. 수십여 대에서 많게는 수백 대의 최신형 컴퓨터와 초대형 모니터와 함께 각자의 게임이나 일에 열중하는 무리의 사람들이 24시간 내내 앉아있는 모습은 지구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풍경일 거야. 모텔에 $25만 지불하면 4시간 이상 객실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 그렇고 그럼 목적만으로 가는 것은 아니야. 일과 중에 너무 피곤하거나 할 때, 아니면 집에 들어가기 귀찮은 날에 아무 생각 없이 저렴한 돈으로 쉴 수 있어서 무척 좋았어. 한국 도착 1개월차의 깻잎을 보면 도대체 이딴 걸 왜 먹는 거야? 역겹네. 1년차 이후에는 한국어로 깻잎 많이 주세요 를 말하는 나를 만나게 돼. 잘 읽었어. 나 역시도 한국에서의 생활은 내 인생에서 중요한 단락을 차지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24시간 영업하는 PC방과 찜질방, 카페, 서울 시내 곳곳을 완벽하게 연결하는 저렴한 교통망이 그립다. 한국인들은 비가 내리면 정말 맹렬하게 반응해. 조금이라도 비를 맞지 않겠다는 의지를 모두가 내비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할까. 심지어 사소한 가랑비일지라도 한국인들은 우산을 챙기거나 비를 피할 곳을 찾아 모두가 달려가는 것처럼 보였어. 그건 너가 한국 장마철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한국에 오기 때는 정말 조금이라도 비가 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니까. 열대 지역의 스콜 수준이라서 아마 그 시기에 호된 폭우 때문에 한국인들 모두가 민감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 나는 쓰레기 봉투를 사야 한다는 점이 이색적이었어. 거의 모든 가게들에서 정부가 만든 쓰레기 봉투를 팔고 있다니 한국의 거리가 깨끗한 이유인가. 보증금이 너무 비싸서 놀랐어. 3달치도 아니고 월세의 거의 10배에서 20배를 보증금으로 요구하는 건 애초에 보증이 목적이 아닌 거 아냐? 나는 한국에서 결혼식이 30분 만에 끝나서 좀 충격이었어. 무엇보다도 하객의 대부분은 결혼식 자체에 별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 예식보다는 사회적 일회이자 만남의 장의 색깔이 더 강해 보였달까.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교통질서가 엉망이어서 의외였어. 물론 한국인들이 운전을 꽤 과격하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도로의 흐름과 관계없이 운전하는 것 같아서 보기에 아주 위험했어. 한국 기업들의 근무 시간은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끔찍해. 마치 일본을 나이벌 삼아서 누가 더 심각한지를 두 나라가 겨루고 있는 것처럼 보일 지경이야. 한국인 친구는 별이 떠 있을 때 출근해서 별이 떠 있을 때 퇴근한다며 웃던데 나한테는 악몽 같은 묘사였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경영이었습니다.